안녕하세요. 오늘은 출근을 하면서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강남으로 출근하는 날이고요. CTO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일단 좀 아침 일찍 나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아무튼 오늘은 무의식과 몰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혼자서 이게 잡담을 주저리 하려니 쉽지가 않은데 아무튼 해볼게요. 저는 무의식을 이용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도 제가 한 번씩 그런 말을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무의식은 다차원 생각이잖아요. 입체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내가 많은 인풋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아웃풋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은 하루 종일 인풋을 많이 주는 거예요. 인풋을 많이 주고 진짜 수십만 차원의 인풋을 아니지. 뇌가 뉴럴이 이제 수십만 차원이니까 수십만, 수백만, 수억만 차원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인풋을 넣어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텍스처를 넣든, 무엇을 넣든, 어떤 경험을 넣든, 이 무의식은 이걸 다 해결을 한다고 생각해요. 뇌과학적으로는 이제 해마에서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거를 이제 잠을 잘 때 전두엽 쪽으로 넘긴다고 하는데, 일단 저는 아무런 노력을 안 합니다. 무의식을 활용한다는 거는 참 좋은 게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상황에 내가 노출이 되는가, 이것을 좀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바이오 리듬도 있고, 그래서 아침 기분 다르고 저녁 기분 다르고 해서, 그리고 또 어려운 상황에 가면 부정적인 상황이 많이 놓이잖아요. 또 특히 사업을 하게 되면 무언가를 해내야만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막 뜯어가는 게 많습니다. 국가에서도 그렇고 제출해야 될 것도 많고, 주변에 제품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또 리더십도 필요하고, 정말 나 자신은 부족한데 해야 될 일이 많고 넘어가야 될 일이 너무 많죠. 그래서 다들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 실제로도 스타트업만이 이제 거의 유일한 길이다 보니까 국가 경쟁력을 가지는 글로벌로 나가야 되고 온라인 시대다 보니, 그래서 다들 어려움에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엄청난 그 철학적인 어떤 확고한 사명 같은 게 있어야만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단순히 좀 돈을 벌겠다, 먹고 살아야겠다, 이것만 가지고는 넘기가 어려운 벽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인지 부조화가 많이 이제 오죠. 부족한데 어려움을 해내려고 했는데 몰랐던 거예요. 그때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무엇을 안 하려고 할 때는 이런 걸 모르겠지만, 무언가 하려고 하면 꼭 이런 거를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기분이 다운되는데, 기분이 다운될 필요가 없습니다. 기분이 한번 다운되면 계속 거기에 몰입이 되는 거죠. 끌려가게 됩니다. 그 생각과 무의식이. 그래서 항상 착각을 해야 되고, 최면수를 걸어서 문제없이 이걸 매일매일 해나가고 성장하는 것을 만들어내야겠죠. 근데 물론 거기서 방향은 잘 잡아야 됩니다. 전략을 잘 잡아야 매일매일 이제 복리처럼 쌓이는 건데, 방향까지 잘 못 잡으면 사실 그 부정적인 감정을 감당하기 좀 어렵겠죠. 근데 확신이 있다면 그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정말 짧은 찰나에 해소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몰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개발자로 오래 살다 보니까 무의식이라는 게 정말 뛰어납니다. 제가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밤늦게까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 항상 집에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잠을 잘 때 뇌는 그 문제를 계속 해결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고 있죠. 힘들지가 않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해결이 되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항상 어려운 문제를 들고 있어야 된다. 얼마나 많은 어려운 문제를 들고 있느냐가 정말 경쟁력이다. 그리고 또 엄청난 즐거움이에요. 그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는 게 또 즐겁고, 또 어려운 문제를 많이 들고 있으면 일단 외롭지가 않습니다. 쓸쓸하지도 않고 재밌기 때문이죠. 풀어나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재밌기 때문에 쓸쓸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면서 차선 바꾸려고 하니까 말을 못하겠네. 아무튼 무의식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좀 사실 책한권을 써야 될 정도로 깊은 내용이 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황룡 교수님이신가? 그분 이제 몰입 내용도 저도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미 무의식을 이용하고 있었고, 살면서 제가 개발자가 된 이유도 어떤 몰입을 통해서 20년 뒤에 세상을 인지하게 됐었는데, 결국 그렇게 됐었고,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상세하게 풀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맞는 말씀이고, 이게 그 말씀,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해주시니까 저도 좀 확신을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많이 남았네요. 도착하려면 많이 남아서 주저리 잡담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Never lost your mind라고 제가 그 직원들한테 많이 얘기해요. 문장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무 때나 얘기하는 거라. 일단 마음이 절대로 다운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다운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안 다운될까를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걸 많이 풀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항상 기뻐하라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실 이게 엄청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주 좋은 스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되죠. 쉬지 않고 계속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 올바른 무의식을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모든 게 우리의 희망과 우리 도파민이 나오는 게 언제 이제 도파민이 나오냐면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도파민이 나오는 거거든요. 공부를 이제 잘 못했는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부가 즐거운 거예요. 갑자기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래가 그려지잖아요. 성적을 잘 받을 수 있겠다, 난 시험을 잘 칠 수 있겠다, 좋은 학교에 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가 그때 큰 기쁨과 도파민을 느끼게 됩니다. 그 도파민을 느꼈기 때문에 나아가다 보면은 미래를 미리 기뻐한 거잖아요. 나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생겨요. 그럼 이제 그거 또 마지막 어떤 시험의 관문처럼 이걸 또 통과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수법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재밌고 즐겁다면 멈출 이유가 없잖아요. 지속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암담하게 느껴지면 지속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불안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면은 이걸 지속할 수가 없죠. 이게 근데 지속을 해야만 되는 거다 보니까 지속하는 게 가장 사업의 좋은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그 지속성이라는 건 기쁨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어느 정도 좀 잘 되면 교만해지고 그러잖아요. 교만하고 그러면 화를 많이 내게 됩니다. 화를 또 많이 내다 보면 기분이 또 안 좋아지죠. 그래서 기분이 좀 항상 기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거에 감사함을 매일 느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겸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항상 그 겸손과 이 당당함과 이 자만과 교만과 이 사이를 맞추는 게 어려운데, 저도 이 영상을 찍는데 겸손하고 이렇게 뭔가 따뜻하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제 기질이 그렇지가 않아요. 기질이 워낙 좋지 않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부드러워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 원래는 좀 엄청 야만성, 야생성이 좀 있는 와일드한 성격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났기도 했고 또 다 좀 부산 사람들 좀 야만스럽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좀 중화가 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게 엄청난 기술이다. 그리고 그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매일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기분이 좋다라는 건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도 결국 기분이 좋기 위함이잖아요. 도파민을 돈 주고 사는 게 저는 부자들이 돈을 쓰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될 필요는 없다. 항상 기쁘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움에 직면해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도 너무 기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기쁨을 알면 굳이 잘 될 필요는 없다. 대신에 이제 항상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남을 돕고 어려움을 풀어나가다 보면 너무 참 기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이제 제가 강의도 좀 할 거고 컨설팅하고 여러 가지 할 건데 수업 커리큘럼을 좀 짰어요. 근데 특히 이제 거기서 이제 수학 강의를 좀 해야겠다. 정말 진짜 수학 강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 그런데 제가 만들고 있는데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어떤 수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제 수학적 사고를 할 수 있고 세계적으로 우리 추상화를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의 수학이 어느 정도 돼야만 이게 엔트로피 미래를 계산할 수가 있고 다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행렬 연산도 자세히 보면은 이제 컴퓨터가 그 음악적으로 아는 만큼 계산이 됩니다. 이 전기세 자체도 계산이 되거든요. 이게 어떤 정수로 행렬 연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력 소모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AI에서는 GPU를 썼을 때 가격으로 우리가 한산해서 뭐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데 뭐 1,000억이 들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런 거 계산해야 통찰이 생기고 이제 엔트로피 미래를 복잡한 것들을 계산이 돼서 엔트로피를 낮출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인지 높일 노력을 할 것인지 이게 측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측량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적 사고가 필요하고 어려운 문제를 뚫어내기 위해서 또 필요하죠.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스 같은 걸 해도 이제 명령어로 깊이 들어가면은 로우하게 들어가면은 이제 픽셀 단위로 다 제어를 해야 됩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수학적인 것들을 이제 미국이나 이런 컴퓨터 공학이 발전된 곳, 그리고 2차 산업에서 그 정밀 세공 같은 것들이 발전된 곳에서 이거 다 수학을 써가지고 제품을 만든 거거든요. 최소한 기하학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저는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그 1초 뒤에 그 픽셀의 위치, 수학을 알면은 3초 뒤에, 1초 뒤에, 뭐 1분 뒤에 그 객체가 어디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리 우리가 그거를 연산을 하게 되면은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근데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 개발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매번 렌더링 되고 결과물 나온 걸 보고 좌표를 계산해서 그 다음 걸 예측해야 돼. 그러면 이제 스무스한 애니메이션을 이제 3차원 공간을 회전 행렬을 한다고 쳤을 때 버벅거리겠죠. 따다다다닥 거리면서.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하려면 그 객체가 1초 뒤에 어딘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뭐 화살표 같은 것들이 뭐 부드럽게 따라간다든지 뭐 그런 게 또 가능할 거고, 뭐 게임 엔진도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는 아마 정말 수학을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 내비게이션도 그렇고.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제 예측을 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수학이라는 건 컴퓨터 공학으로 들어오면은 수학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어떤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차이라는 걸 극복해야 되거든요. 이 단계별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정말 1단계 개발자는 1단계 생각밖에 못해요. 그래서 CLUD밖에 할 줄 모르는 개발자는 항상 뭐 다른 생각을, 개발자로 살아갈 생각을 안 하게 되고요. 2단계 개발자가 되면 이제 공학적인 어떤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어떻게 팔까, 소프트웨어를 팔아서 어떻게 만들까,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팔까, 아니면 뭐 강의를 팔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3단계 디자인 패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제품 만들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4단계 수학이 되면 이제 정말 코어한 엔진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무의식, 그 안에 있는 지식의 크기만큼 무언가를 아웃풋을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지식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환경에 노출이 돼야 됩니다. 네, 아무튼 좋은 내용이 나왔네요.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강의를 어떻게 홍보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고를 붙잡고 좀 키워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출근길에 처음으로 만들어봤는데 이것도 무의식이 운전을 해줘가지고 천만 다행이네요. 운전을 하면서 말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아무튼 또 퇴근하면서 또 찍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